안녕하세요. 후민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라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미라의 비밀을 찾아서 떠납니다. 이집트의 미라죠. 이게는 우리나라에 최초로 공개된 조선의 미라 5살 윤호죠. 자, 미라의 어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미라의 정의는 사후 처리를 통해서 부패되지 않도록 보존된 시신을 말한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런데 미라 뜻이 뭐냐라고 물으니까요. 포르투갈어 미라가 일본어 미이라를 거쳐서 미라로 알려져 있다 해놨네요. 미라는 몰약을 뜻하는 단어인데 몰약이라 해놨네요. 어쩌다 일본의 미라로 전해든지는 알 수 없으나 미라를 만들 때 쓰는 방부제가 몰약으로 와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다 이래놨네요. 한자어로서는 목레이라고 쓰기도 한다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런데 유럽어니까 영어나 또는 이탈리아 또는 포르투갈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유럽어에서는 라틴어 무미아에서 유래된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 이 무미아는 밀랍을 뜻하는 페르시아어 뭄에서 유래한 아랍어 무미야를 어원을 한다 해놨네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쓰는 단어들은 다 밀랍을 어원으로 한다라고 적어놨네요. 이게 나무위키사전, 한겨레 문화기사, 그 다음 네이버 검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자, 그럼 과연 이 말이 맞는가 하는 것이 이제 궁금한데요. 한번 찾아볼게요. 어원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무미라는 말이 바로 미라인데 밀랍의 바짝 마른 시체, 바짝 마른 사람, 갈색 물감을 뜻하는 말이고 무미파이 하는 것은 미라로 하다, 말려서 보존하다, 바짝 마르다 이런 뜻이 있네요. 자,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 하냐면 무미는 어디서 왔냐니까 중세 라틴어 무미야에서 왔고 다시 들어가면 아랍어 무미야에서 왔는데 그 말은 in balmed body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밤이랑 선 바르다 뜻이에요. 발음. 예, 뭘 바르냐? 향유를 바른 바디다, 시체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다시 어디서 왔냐니까 페르시아의 무미야에서 왔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스팔트에서 왔다. 아스팔트. 예, 아스팔트 우리 말하는 아스팔트 그 말이네요. 아스팔트에서 왔고 그건 다시 더 올라가면 뭄이란 말에서 왔는데 이 뭄은 왁스, 밀랍에서 왔다 이러네요. 자, 그 사진에서는 밀랍에서 왔다 했는데 그 몰약이란 말하고 상관없네요, 사실은. 자, 근데 고대 이집트에서는 마찬가지로 지금 향유를 바른 시체라고 적혀 있고 그것이 영어에서 1610년에 등재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몰약이란 말은 어디서 하는가? 몰약이 영어는 뭐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무르에서 왔어요. 무르 무슨 말인가? 뭐 혀를 무는 맛에서 왔는데요. 이걸 미르라 또는 몰약, 럼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고대 영어에서는 이 미라를 갖다가 이 미르 하는 이 몰약을 미래라고 이야기하고요. 무르라고 이야기하고 모르라고 하고 무르 해놨네요. 뜻은 뭐냐? 쓰다 이러네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뭐 쓰다 하는 것이 무르니까 우리말에 물다네요. 우리말에 혀를 문다 뜻이네요. 그죠? 예, 이거는 우리말 무르에서 왔네요. 그죠? 예, 우리말 무르 그대로네요. 예, 아랍어에서 무르 했는데 맛이 쓰다 했으니까 혀를 무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몰약이란 말은 혀를 문다 해서 나왔네. 그죠? 그럼 혀를 문다 하는 말을 이 무르 하는 것이 미라로 썼다? 몰약으로 썼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유럽에서는 몰약을 쓴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밀랍을 썼다 했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또 가봅시다. 우리말 몰을 가봅시다. 몰은, 예, 한자말 몰은 감람가의 좀나무인데요. 이 감람가, 감람가니까 영어로 거미입니다. 거미가 바로 감람이죠. 예, 똑같은 말이죠. 이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말하고 감람이 바로 거미입니다. 줄기 속 즙을 말린 그 맛이 어떤 맛이냐면 아주 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몰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우리말에 이 미르란 말은 남아 있습니다. 미나리입니다. 미나리. 무슨 말인가 뭐 미나리는 우리 옛말로 가면요. 말가리라고 해서 말가리. 왜 그러냐면 달면서도 맵고 서늘한 맛이 있기 때문에 혀를 문다고 했어요. 모르가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미나리란 말은 즉 맛이 달면서 맵고 물어내서 나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말이 또 나타납니다.
우리말 밀랍을 가볼게요. 한자로는 이렇게 쓰죠. 왁스라고 보기도 하죠. 그런데 밀랍의 우리말은 옛말은 바로 미라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몰약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죠. 사실은 밀랍을 발랐단 말이겠죠. 그러니까 밀랍이 됐단 말이죠. 즉 사람이 밀랍처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이 밀랍을 내면 몸 안에서 밀랍을 만들어서 뿜어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으면 그게 이제 화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비누화가 이루어집니다. 비누화가 이루어지면 사람이 약간 부풀어 오르면서요, 딱딱해지면서 굳어지는데요. 그걸 우리가 비누화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밀랍이 만들어지는 원리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옛말에 밀랍 대신에 미라를 쓴 거예요. 그러면 죽어서 몸이 약간 굳어지면서 딱딱해지는 것을 우리는 미라라 했단 말이에요. 즉 밀랍이 만들어지는 원리와 사람이 미라가 되는 원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 나아가서는 이 밀랍에 말하는 지금 이 밀, 다시 말하면 꿀을 갖다가 아마 몸에 발랐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자, 그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지금 이렇게 제가 주소를 적어 놨습니다. 이게 네이버 사전 주소입니다. 네이버 사전 보면 우리말 밀랍의 옛말은 미라라고 딱 적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 어원 설명, 다시 말하면 나무위키나 한겨레 기사나 네이버에서는 다 엉터리죠. 다 엉터리입니다, 이거. 그럼 맞는 말은 뭐냐? 요게 맞는 말이죠. 유럽에서 쓰는 말이 자기네들도 이게 지금 밀랍에서 왔다는 말을 지금 아랍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이 말이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은 맞게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 애들이 지금 미라로 쓴 것이 지금 몰약을 뜻하는 단어라고 쓴 게 아니라 얘네들도 일본도 알았다는 이야기죠. 기가 막힙니다. 우리 학자들만 멍청하게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일본 학자들도 지금 미라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랍 애들도 이 지금 밀랍에서 왔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한국 학자들만 멍청하게 지금 몰약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왔던 그런 공부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어원을 찾으면서요, 버섯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버섯의 어원하고는 다릅니다. 아주 쉬운 말이고, 원래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간단 명료합니다. 한만에 알 수 있어야 되고 바로 나와 있어야 돼요. 이 이상한 말 하잖아요. 어쩌다 뭐 왔는지 알 수 없거나 이런 추측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진리가 전해지진 않아요. 진리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찾아보세요. 밀랍 찾으면 바로 미라라고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라의 근원은 뭐냐? 밀랍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왜 혼동을 일으켰을까? 자, 밀자, 지금 꿀밀자를 파자해 보면 밀자는 잠잠할 밀자와 벌레의 총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면 네이버의 그림입니다. 이 꿀을 지금 집에서 몰래 지금 숨어서 지금 짜고 있는 거죠. 그리고 꿀은 벌이 안 볼 때 몰래 가져와야 되죠. 가져오면 그냥 자기들 쏘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채취해서 그것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이 몰자가 지금 몰약의 몰자도 가라앉다, 이것도 몰래란 뜻입니다. 이 두 음이 지금 혼동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자들이 지금 엉터리 같은 지금 몰약이란 말을 갖다 여기다 적고 있는 거예요. 몰약하고 상관없습니다, 사실. 어쩌면 미라를 만들 때는 그 안에 그 꿀을 갖다가 발랐을 수도 있어요. 꿀도 마찬가지로 그 방부제로서 아주 좋은 작용을 하고 또 보존 효과가 되게 좋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국의 미라가 보존 상태가 더 우수해요. 왜 그럴까? 이집트를 한번 볼게요. 이집트는 부패가 쉬운 뇌와 내부 장기를 꺼내고 따로 보관하고요. 몸은 천연 탄산소다를 갖다가 덮어가 40일간 말린 뒤에 몸속에 톱밥 등을 넣은 후 아마포로 감아 미라를 완성했다니까. 여기는 지금 밀랍하고 아무 상관없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후 미생물 등에 의해 부패가 억제될 때 이제 미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의 미라를 보면요, 상태가 엉망이에요. 지금 이거 보면 지금 이 그림 있잖아요. 이 엉망진창이잖아요. 제대로 지금 보존 안 됐잖아요. 아마포로 감고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두 번째 자도 갑니다. 알프스에서 5300년 전에 지금 살아야 되는 알프스 아이스맨하고 500년 전에
희생물로 밝혀진 페루의 얼음 소녀는 이거는 추위가 미라를 보존할 수 있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음 때문에 보존된 거지 이게 뭐 특별한 기술이 있어 보존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아이스맨 보세요. 근데 얼음에 보존됐다 했는데도 지금 형편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페루의 얼음 소녀는 그런 대로 잘 보존되어 있네요. 그죠? 근데 이거는 얼음이 보존된 거지 이게 어떤 기술이 있어서 보존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얼음 소녀를 우리는 영어로 단셀이라 부릅니다. 단셀은 원래 담셀에서 왔는데요. 담셀이라 부르는데요. 이거 담셀에서 요 담셀로 지금 왔는데요. 뜻은 뭐냐면 담은 집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담하죠. 우리 보통 말하는 담이잖아요. 셀은 셀이라 말은 새얼라, 작은 알라라는 뜻입니다. 새얼라. 다시 말하면 집에 머무는 작은 아이란 뜻입니다. 예. 그래서 단셀이라는 것은 집에 머무는 작은 아이란 뜻이고요. 똑같은 말로 우리가 걸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럼 걸은 뜻이 뭐냐 하면 개울, 집에 울타리 안에 머문다 이 말입니다. 계신다 할 때 그 개자와 울타리 울자를 합쳐서 집에 머무는 사람 뜻이에요. 그게 소년란 말이에요. 그게 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얼음 소녀는 지금 뭐냐 하면 단셀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얼음 소녀, 아이스맨 둘 다 얼음이 보존된 거지 특별한 기술이 있어 보존된 거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한국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밀랍을 이용했지 않은가. 그러니까 학자들이 지금 이 밀랍이라는 말을 갖다가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아마 이걸 갖다가 제대로 안 봤는데 밀랍이 분명히 밀랍이 성분이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10곳 이상에서 발견되었고 장기 등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다른 데는 지금 장기 꺼내가지고 썩을까봐 따로 보관한다 그랬죠. 그리고 다른 데는 지금 얼음 소녀 하나 이쪽에 얼음 말고는 장기가 없어요. 예, 장기가 없다면 우리는 그런데 장기가 그대로 남아있죠. 우리는 날씨도 온난한 지역인데 어떻게 장기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식습관이라든지 질병, 자연 환경 등을 연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로서 사용되는데 특히 16세기 것이 많이 보존이 뛰어나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16세기 때는 석회를 갖다가 위에다가 이제 발랐는데 석회를 갖다가 위에다 덮으니까 석회가 굳어지면 돌처럼 단단해져요. 그러면서 생석회가 굳으면 열이 아주 많이 나와요. 뜨거운 열이 나와서 그 열에 석기가 증발되고 또 미생물들도 살균되어서 보존이 뛰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 미라를 보존하는 기술이 훨씬 더 뛰어나. 지금 보세요. 머리카락도 그대로 있잖아요. 예, 머리카락 그대로 있고 지금 살도 그대로 가만히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포고 뭐고 싸고 자시고 배 자르고 뭐 어쩌고 한 거 없잖아요. 보세요. 뭐 배를 잘라서 장기를 꺼내고 장기니 뭐 바둑인지 모르겠지만 꺼내고 그런 걸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는데도 이렇게 보존 상태가 좋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미라 기술이 훨씬 더 앞서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이 미라를 갖다가 만들 때 쉽게 말하면 바로 밀랍 근원인 미라의 근원인 밀랍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죠. 자, 관련된 영어 단어를 이제 한번 알려볼게요. 영어로 우리가 머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라를 뜻하는 말이고요. 머미파이 하게 되면 바로 미라를 만들다, 미라를 빚다 이 말이겠죠. 자, 꿀을 나타내는 말은요, 영어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꿀 밀자 한자가 있잖아요. 이 한자를 영어에 쓴단 말이에요. 제가 누차 말하지만 영어에 어떻게 한자가 들어있냐 이 말이죠. 따라서 영어를 지금 다시 말해 한자를 만든 사람은 우리말하고 지금 한자를 같이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즉 산스크리트를 쓴 사람들은 한자를 같이 썼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서양 언어에서 그대로 빌려갔잖아요. 그래서 멜리사, 밀이서, 밀이 있단 말이에요. 밀이, 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멜리사라는 여자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멜리 하는 말은 바로 밀을 뜻하는 결합사입니다. 어떻게 한자 밀이 영어에 그대로 있느냐 말이에요. 신기하네요. 예, 저는 처음 볼 때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한자를 만든 사람이나 지금 산스크리트를 만든 사람이나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즉 동이족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다 우리가 지금 해당되는 말들을 보게 되면 한글 그대로 지금 옮겨 놓은 것이 한자고 풀어 헤친 것이 우리 한글이고 그것을 갖다가 이상한 글자로 만드는 것이 산스크리트고 예, 그대로죠. 자, 밀리퍼스 하면 퍼러스 하게 되면 밀이 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꿀이 불어 흐른단 말이죠. 그래서 매끄러운 감비로운 이런 뜻이 나옵니다. 이 불어서 말이죠. 불어서 흘러 넘친다는 뜻입니다. 리턴 하게 되면요. 밀에 든, 아니, 꿀이 들어있단 말이겠죠? 꿀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메리틴이라는 효소인데요. 꿀벌 독침의 독액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꿀벌의 독침 그 독액 성분이 바로 멜리틴이라 부르는데 밀에 들어있다 이 말이죠. 밀리틴 하니까 이해되죠? 다음 멜로우 하게 되면 밀이 나오다 내어 하니까 꿀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 달콤한 감미로운 향기로운 원숙한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또 밀듀 하게 되면 이제 밀이 밀자에다가 듀란 말은 무슨 말인가? 이슬이잖아요. 떨어진다. 그러니까 꿀이 이슬처럼 이렇게 돼서 거기에 곰팡이가 많이 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흰 곰팡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멀레시자 하게 되면 이제 당밀이 되고요. 메멀레이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꿀을 이용한 잼이 되고요. 카라멜은 우리가 너무 많이 알잖아요. 그 카라멜, 이렇게 굳어진 밀이다 이 말이죠. 카라멜이라는 것은 굳은 꿀이다 이 말이죠. 꿀은 쭉 흘러내리는데 굳게 만들어서 딱딱하게 만드는 카라멜이니까 씹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런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아까 그 몰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몰약의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물다라고 그랬죠. 제가 혀를 무는 뜻, 즉 맛을 쓰단 말이잖아요. 그 쓴맛을 나타내는 물다란 말이 영어에서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 뭐 하는 것이 물어. 그래서 밀어라 몰약이란 말이 되고 럼주란 뜻도 되는 거예요. 럼주가 쓰니까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자, 물다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영어 단어를 보게 되면 메임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건 물었단 말이죠. 물어서 불구로 만들다, 못쓰게 하다, 손상하다, 확 물어버려가지고 물어 뜯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말벗, 우리가 마멋이라 부르긴 한데 글자가 들어가면 모르모토예요. 모르모토,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모르모토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예, 약간 다른 마멋이라 부르는데요. 원래 글자가 들어가면 모르모토예요. 예, 그래서 설치를 뜻하는데요. 물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다음 메스케이트 하게 되면 물어서 깨다 뜻인데요. 즉 씹다, 저작하다, 분쇄하다, 곤죽을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미짓 하게 되면요. 이또 물다에서 나왔는데 물어 찢는다죠. 물어 찢. 그 미짓, 물어서 찢는다 뜻인데 작은 곤충이나 각다기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 몰든 하게 되면요. 물어댄다 뜻이잖아요. 그래서 신랄한, 독설적인, 무는 버릇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부식성이 있는, 매염제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부식제. 그럼 같은 형용사로서 모대에 있어서 하게 되면 신랄한 이런 말이 나오고요. 여러분 모기는 마찬가지로 모스키토로 하잖아요. 그럼 물어서 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기라는 뜻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모스 이렇게 되면 물었으니까 나방이라는 뜻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쥐를 나타낼 때도 마우스라는 이유도 물어서 무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쥐를 마우스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말이 바로 무라인 하게 되면 물어인 하니까 집가 동물을 무라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일론 머스크 그 이름에 머스크란 말이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양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 사양 노루에 오줌보가 그 안에 사양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 모양이 생쥐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우스에서 머스크가 된 거예요. 다음 머슬 하는 말은 바로 홍합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홍합이나 마압류인데 그 생긴 모양이 생쥐처럼 생겼다 해서 머슬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머슬 틀리다 하게 되면요. 즉 쥐를 갖다가 틀린다 하니까 틀린다 말은 틀다르니까 잡아먹는다 말이겠죠. 그래서 머슬 틀리다 하게 되면 쪽제비 종류를 뜻할 때 쓰는 말이고요. 우리가 근육을 머슬이라 하는 말은 그 근육의 생김새가 마치 그 마우스처럼 생쥐처럼 생겼다 해서 이 머슬이라는 말이 근육을 뜻할 때 쓰는 거예요. 또 관련된 말이 미오라는 말도 근육을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미오카디널 하게 되면 카드 하는 것이 바로 심장을 뜻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심근경색할 때 이런 말 쓰죠. 미오카디널 이렇게 쓰겠죠, 그죠? 그다음 미오퍼시 하게 되면 퍼시는 아프다 뜻이잖아요. 그래서 근질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미오란 것은 근육을 나타내는 말로 써요. 왜? 머슬에서 똑같은 말로 나왔고요. 그 다음 우리가 먼치란 말이 있는데 먼치는 마찬가지로 우적우적 먹다, 씹어 먹다 말이겠죠. 뜯어 먹다, 즉 문다 뜻에서 놓은 말이에요. 깨물다 해서 놓은 말이에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무트레이트 하게 되면 물어 뜯을 하다니까요. 물어 뜯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다리를 절단하다, 병실을 만들다, 불안전하게 하다 이런 뜻이 나오는 거예요. 명사형은 무틸레이션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머틀이란 말이 있는데 머틀도 마찬가지로 물어 때린데요. 바로 도금 양나무라고 그랬어요. 이 나무 이름이 바로 이제 머틀인데 이 나무의 성질이 바로 맛이 쓰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틀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물어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라의 비밀을 이제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럼 결국 우리 미라의 근본적인 뜻은 뭐냐라고 하면 바로 밀랍이죠. 그 밀랍이니까
밀랍처럼 이게 왁스처럼 되었다는 그런 뜻도 있고 아마 왁스를 발랐지 않는가 저는 생각해서 우리나라의 미라가 훨씬 보존 상태가 좋은 이유는 바로 두 가지 이유겠죠. 하나는 밀랍을 발랐다. 다시 말하면 꿀을 발랐다는 이야기와 또 하나는 바로 석회를 사용해서 거기에서 그 관을 갖다가 완전히 밀봉시키고 거기서 높은 온도를 유지해서 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제거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다른 어느 나라의 미라보다 우리나라의 미라 상태가 기가 막히게 좋죠. 이건 물론 이건 얼음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실온에서 아주 그냥 보통의 온대지방의 그냥 우리 온도에서는 이렇게 보존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아주 보존 상태가 좋죠. 머리카락까지 있는 정도 돼서. 그러니까 우리의 옛날 기술들은 훨씬 뛰어난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기술을 오늘에 되살려 우리가 세계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미라의 비밀이 이제 풀렸습니까? 훈민영이었습니다. 내용이 좋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